학생 여러분, 진로 연계 과목 선택 안내 보건약학의학 계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영남고등학교 교사 조민호입니다. 예, 학생 여러분, 이 진로 연계 과목 선택 안내 이 영상으로 이렇게 들려주는데 여러분들 방구석 1열에서 더욱 들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관련 학과, 두 번째는 관련 선택 과목,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자, 먼저 관련 학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이 보건약학의학 계열에 보면 관련 학과들이 의학과부터 임상병리학과까지 많이 있습니다. 2020년 어서와 수강 신청은 처음이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펴낸 자료, 이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학과, 치의학과 있죠. 이 두 개 학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과 2년, 본과 4년 과정으로 편성되죠. 전문의 과정까지 가려면 대략 한 10년에서 한 11년 정도의 어떤 기간들이 필요한데, 예,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선생님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의학과죠. 한의학과도 마찬가지로 한의의 2년 그리고 한의학 4년 총 6년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의학과 같은 경우 일부 대학에서는 인문사회 계열도 이수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의대와는 교육 과정에 좀 차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여러분들 그 약학과가 있죠. 자, 이 약학과는 현재 약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학년 학생들 2020학년도에부터는 6년제 학부 선발로 전환될 예정이죠.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2년도 우리 약학 입학 전형의 변화, 이렇게 이 전국에 대략 이 지금 약학 전문대학원으로 운영 중인 37개 대학에서 1,753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2020년 신설되는 제주대, 전북대까지 합하면 대략 한 1,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대학에 따라 과학 과목 중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들을 대학들은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선생님이 제시할 과목들 정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과목이면 괜찮다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수의학과죠. 수의학과는 사실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는 아니고 그 대상이 반려동물에 대한 보건의료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대학에 따라 이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자연과학대학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의과대학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개나 고양이도 코로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있는데 수의학과 가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는 4년제와 3년제 이렇게 밑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보건교사 등 다양한 의료 보건 계통으로 진출이 가능한데요. 예전부터 인기과로 학생들의 지원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었죠. 이 3년제 전문대학 과정도 사실은 그 대학 안에서 심화 과정이나 독학사 과정을 거치면 4년제의 학사학위 과정을 취득도 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물리치료학과인데요. 이 물리치료학과도 마찬가지로 4년제, 3년제 이렇게 이런 대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학과 한번 들어보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과들은 치료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교직 이수 여부에 따라서 특수교육 전교사 2급 자격 취득도 가능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임상병리과. 요즘 임상병리과 좀 핫한데요. 마찬가지로 4년제, 3년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되는 길이죠. 국가 자격 시험이 있어요. 주로 혈액이나 세포 분석 실무 같은 일들을 지금까지 주로 해왔는데 이제 유전자 분석의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체와 그 진단 검사의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임상병리과 선생님들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더욱더 이런 쪽의 일자리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학과가 있는데요. 이 보건학과는 보건교육사, 위생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일반 병원 행정 및 보건 인력을 배출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 의료공학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의료공학도 요즘 핫하죠. 병원이나 의료용 기구들이 기계나 전자공학적 접근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고요. 컴퓨터, IT 관련 융복합 기술의 총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핫한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하고 관련 선택 과목들, 과연 이런 과들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들으면 좋을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서와 수강 신청은 처음이지. 예.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어서와만 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꼭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 개 그 교과마다 과목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몇 개 교과 중심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과목이죠. 이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그 이쪽 보건 약학의학 계열이면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 정도는 하고 있지 싶은데 왜 미적분은 일반 선택이고 확률과 통계도 일반 선택이죠. 이 미적분 같은 경우는 2022년 수능부터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 아마 이 미적분이 사실은 경제학에서도 함수를 적용하는 법칙들이 많아서 그 미적분이 아주 필수로 사용되고 자연공학, 과학공학 계열 대부분의 계열들은 더할 나위 없이 대학에서 미적분은 아주 기본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확률 통계 마찬가지로 2022년 수능부터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확률 통계 여러분들 뭐 한 번씩 보고서 같은 거, 탐구활동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해 보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마 여러분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탐구활동 보고서 작성할 때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률이 왜 필요하고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통계가 왜 필요할까? 아마 여러분들 그 중요성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 수학 그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 수학, 가제, 탐구 같은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기하는 2차 곡선 벡터 중심의 수학 개념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이러한 개념들은 바로 물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의 힘, 힐의 양을 분석하는 기초 원리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초 원리가 바로 의학에서도 첨단 장비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되죠. 예, 근데 기하가 원래 2021년 수능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고 2학년들부터 22년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수학, 가제, 탐구, 진로 선택. 이것은 사실은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닙니다. 예, 이 수학, 가제, 탐구는 일상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탐구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학 과목들입니다. 이 과학 과목 대표적으로 뭐 보건 약학 의학 계열하면 화학 1, 화학 2가 우리 학생들 많이 그 학교에서 이수하고 선택해서 듣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화학 1은 대략 한 그 일반 선택 과목이죠. 35% 학생들이 매년 수능에서 응시하고 있고요. 화학 2 같은 경우 1.4%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혈액 분석하는데 어떤 시약의 농도가 필요한데 이 시약의 농도 정도는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계산해 놓고 할 수 있는 능력,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보건약학의학 계열에서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도 많이 듣게 되는데 1은 일반 선택이고 매년 뭐 61% 내외 학생들이 수능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4% 학생들이 매년 수능에 응시하고 있고요. 뭐 이런 과목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체 해부학이나 또 생리학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과목들이 되겠죠. 그 다음 이 과학 과목에서 물리학 1, 물리학 2 이렇게 있는데요. 이 보건약학의학 계열에서 물리학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 하면 안 되는가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물리학 1은 뭐 25% 내외 학생들이 지금 수능 응시하고 있고요. 물리 2는
보니까 일정 한 3% 내외 학생들이 매년 수능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의 선발 시험이나 또 지금 이제 곧 사라지게 될 약학 전문대학의 시험에 보면요, 물리 추론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물리학도 이 보건의학학 계열에서는 이 들어보면 좋지 않겠나. 뭐 단순히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 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뭐 이런데 물리적 요소가 많죠. MRI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예,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이 조금 소개 과학 과목들 중에 전문교과 과목 아마 학교에서 소인수나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예, 그런 대표되는 과목들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소인수나 공동 교육 과정 과목들이 추가로 더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의 학습량이나 내 적합성 반드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이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실험과 함께 보건약학 의학계열에서 줄어드는 실험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 실험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전문교과 원인데, 같은 전문교과 원 과목 중에 과제 연구도 있습니다. 한 번쯤 과제 탐구의 경험이 여러분들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많은 학생들이 과학과제 연구하면서 하는 주제들 중에 아마 보건약학의학 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이런 주제들 많이 합니다. 이런 물질, 이런 그 약물들이 인체에 미치는, 또는 음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탐구 주제에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 과목 중에 전문교과 과목으로 고급 화학하고 고급 생명과학 정도입니다. 예, 뭐 이 수준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그 원과 투의 아주 심화된 영역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고급 화학이나 고급 생명과학 정도 이수를 하고 대학 1, 2학년 가면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정도가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보건약학의학 계열에서 사회 과목도 좀 들어야 되느냐, 이런 또 의문이 생기는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1학년 공통과정을 거치고 2, 3학년 과정에서 이 사회 과목 한 과목 정도는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목들 중에 대표적으로 생활과 윤리와 정치와 법이 있는데요. 예, 이런 보건의학 계열, 인간에 대한 예의, 윤리적이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들 우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또 요즘 그 의료계에서는 법적인 문제, 뭐 법의학도 CSI,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정치와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어느 정도 소양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과목으로 교양 과목 2과목 정도 선생님이 소개해 줄 텐데요. 이 과목들은 성적 처리 대상은 아니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문들의 근간이 될 정도로 요즘 더욱더 다양해지고 인간의 내면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도 요즘 학생 상담 심리학, 뭐 진화 심리학 이런 재밌는 서적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예,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보건이라는 과목도요, 간호학이나 치료사 관련 전공을 위한 학생들이 꼭 한번 수강해 볼 만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미 대학에 갔던 우리 이 선배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인성 함량도 중요하다. 또 실험 실습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선배들은 하고 있네요. 또 환자를 상대해야 되니 의사소통, 심리적 지원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즘 뭐 면접 이런 것들이 이 수시 전형에 중요한 화두들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보건약학의학 계열에서 이런 자신의 생각을 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또 뭐 의료행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사회 과목 이야기하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로 들려주는 선생님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 이야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앞에서 선생님이 그 진로 선택 과목 좀 언급했습니다. 대학별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적 반영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이 필요할까요? 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또 뭐가 유리할까?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들은 지금까지 대학이 그 성적 반영해왔던 방법들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진로 선택 과목들만큼은 반영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한번 어떤 성적,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은 나오지 않지만 성취도와 그 분포 비율들이 제시되므로 한번 유불리 꼭 대학별로 되어 있는 유불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님이 보건 약학의학 계열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많은 양적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이 보건약학의학 계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여기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절실한 시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보건약학의학 계열의 인재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